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분위기 최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근까지 강세로 보였던 SK하이닉스 약세로 전환했고요. 열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는 일대 대반격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뤄낸 건데요. 미국의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동안 MSCI 편입 등의 이유로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 전지주도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니까 시장의 흐름도 바뀝니다.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엇갈린 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높아졌으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9월에 첫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주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증시 동향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 9월에 첫 월요일을 맞이하는 만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도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김세영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장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냉각 조짐을 보였으나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가 물론 고용 증가세가 현재 둔화가 되고 있고 채용 공고도 줄었지만 아직 실업률 3.8%는 낮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7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욕 유가는 이제 공급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약 10개월 만에 지금 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축을 10월까지 조금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매달 원유 수지를 좀 줄이기로 오펙 플러스와 합의를 하면서 시장의 공급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무려 18만 7천 명이 증가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지만 그래도 6월과 7월에 신규 고용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8월 고용 증가의 효과를 좀 상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7월에 3.5%에서 8월에 3.8% 가까이 올랐지만 실업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2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고로 치솟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7월 가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예상치를 뒤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신규 고용이 좀 예상치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그래도 적당한 속도로 좀 둔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9월에 거의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3% 가까이 오른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 같은 경우 거의 9월에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거의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50%로 비슷했다가 지금은 거의 65%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중순에 조금 발표가 될 미국 CPI가 좀 예상치 수준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무리해서 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세계 반도체 설계 분야의 탑이죠. 이 원톱인 암 같은 경우 또 지난달 21일에 미국 SEC의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증시 사상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 전에 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너도나도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등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는 13일에 공모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14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앞으로의 기술주 흐름에 큰 영향을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기술주의 흐름도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6일을 시작으로 해서 7일에서 또 8일까지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3명의 연은 총재가 좀 긴축 지속에 대한 의사가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2주 정도 또 FOMC가 남아져 있는데 이 의사들의 발언,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연준 의사들의 발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중국 경제 지표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 7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8월에도 수출입 증가율과 물가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권에 놓여져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구입 위안 같은 경우는 회사채 상환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한숨을 돌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안정감을 좀 가지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좀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위안화 변동성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혼재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슬슬 배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3년에 판매를 180만 대까지 좀 목표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오늘장 테슬라는 좀 5% 가까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모델 3 세단 디자인과 함께 성능을 좀 개선을 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최고급, 중국에서 최고급 모델인 모델 X, 또 그리고 모델 S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이번 할인 정책으로 좀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 보이면서 그런 우려감의 주가가 오늘장 5% 이상 좀 빠지면서 6주 만에 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도 0.85%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준 모습이 나타내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쭉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6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간 주가 상승률만 해도 7% 이상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델 컴퓨터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1% 가까이 좀 올라주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21% 이상 크게 오른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데 올해 들어서만 이제 델 같은 경우는 주가가 66%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좀 델 컴퓨터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하반기까지도 좀 좋은 전망이 일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경계 침체 영향이 받다 나면서 PC 수요가 조금 줄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좀 전체 인력을 5% 정도 감원을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테슬라 이 빔페스트가 지금 현재 4일 연속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테슬라로 불렸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좀 정점을 찍고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펄스가 지금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성능과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혹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추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주가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좀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모습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GM 또 포드보다도 아직까지 좀 높다, 시총이 높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의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애플 주가가 오르고 엔비디아는 좀 밀렸는데 우리나라 주가랑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오히려 엔비디아, HBM 그걸 공급한다는 소식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흐름하고 미국 시장 흐름하고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테슬라 쪽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2차 전지가 공교롭게도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금요일에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3,500만 원대에서 오름세를 좀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일단 25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또 그레이스 케일에서 이제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한 후에 비트코인과 또 주요 알트코인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SEC에서 최근 신청된 7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좀 결정을 10월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에 이때 좀 상승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납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SEC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9월 20일에 좀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이런 거시경제 요인을 좀 고려를 했을 때 9월 비트코인은 조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미국 법원이 SEC를 좀 통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도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초기 암호화폐 규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SEC가 좀 개입한 이후부터 사실상 좀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SEC를 통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토큰에서 이런 SEC가 개입을 한 이후에 좀 미국 내 마켓에서 상당 폐지된 흐름이 나와줬기도 했고 이 SEC의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철수한 흐름들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SEC 같은 경우 암호화폐 기업가의 소송에서 좀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암호화폐 규제가 좀 혼돈의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심사 중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선물 ETF는 지금 11개인데 아직까지 ETF 상장은 SEC 최종 답변 시한인 2024년 1분기에나 좀 이뤄지지 않을까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의 주가는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현물 ETF 숙탁사로 지정된 코인베이스, 채굴업체, 암호화폐 관련 ETF 역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ETF 상장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런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은 하지만 좀 실제 상장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열심히 달려주신 김세영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옆에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박스권 속 테마주 장세 지속, 페드 발언 주목으로 헤드라인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한다라는 분위기도 이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헤드라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기술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기술주였잖아요. 기술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주가 상승 기술을 부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국면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대목인데, 예상에 부합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발언이 있었죠. 여전히 인플레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상당히 불확실성에 한 축이 되어 왔던 기준금리 인상에 예상이 가능해졌고, 미국 민간 고용 지표나 2, 4분기 GDP를 보면은 뭐 잠정치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은 좀 약화됐다. 그렇게 뭐 쑥쑥쑥쑥 올라갈 수 있는 상저 하구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뿐만 아니라 뭐 중국 변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또 침체된 것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상단이 제한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계속 또 이어질 전망이죠.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되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주가 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기술주가 그래도 이제는 좀 국면 전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19일, 20일 이번 달입니다. 예정된 9월 FOMC, 8월 달에는 FOMC가 없고 잭슨 홀 미팅이 있었죠. 회의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술주 쪽에 관심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국면이 됐다는 걸 오늘 아침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의 피벗 타이밍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 기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투자 포인트에서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이구동성이죠. 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의견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이 결과나 또 표현이 나오면 그건 사실 여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분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수주에 성공한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주가 지수는 먼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조금 전에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정권사별 9월 정시 전망이 나옵니다. KB증권도 그렇고, 자, 삼성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교보도 그렇고, 이런 증권사들의 예상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바이오, 또 미디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렇게 공통적인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나 기술 쪽은 상당히 좀 힘들다, 어려울 거다.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IT나 기술주까지 폭을 넓힐 수밖에 없고 또 폭을 넓혀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또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좀 낮아졌고 또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회복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시장 주도 테마자를 놓고서 2차 전지, 또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간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완전히 호경기인 건 아니면은 분명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였어? 주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상황인 것이 기술주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쪽에 뭐 2차 전지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술주와 2차 전지의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수출 지표가 결국 차별화를 또 만들어낼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과연 이제 반도체 수출이 얼마 되나, 재고로 쌓였던 것이 얼마나 소화가 되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 호재가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함께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6% 넘게 급등하면서 체감상으로는 상한가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자, 이제 9월에는 영국 최고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IRM도 IPO 시장에 한번 뛰어들면서 정말 반도체 신호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건 잠시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기술주라는 것은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종목별로 구분돼서 차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전지 우리 뭐 에코프로 또 뭐 포스코, 퓨체엠 또 있었죠. 그다음에 또 초전도체 이야기도 나왔었죠. 맥신 이야기도 있었죠. 나노 물질입니다. 또 양자 암호 이야기도 나오죠. 테마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게 호재다 싶으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술주에 주목을 하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덤벼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은 뭘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입니다. 이 HBM이 이제는 주력 제품화 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만큼 반도체에도 지금 햇볕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3분기부터는 이제 HBM3 또 DDR5 등 이른바 이제 고부가 D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진 반도체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도체 업계로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혜는 좀 SK 하이닉스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의 이 끈을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올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올랐다가 또 7만 전자 안 돼, 8만 전자 안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2002년 8월 8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르고 내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예금처럼 정기적금처럼 또는 계속해서 이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에 좀 근간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고 싶은 주축이 되는 그런 걸 하나쯤은 놔두겠다 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삼성전자만한 주식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가 이어졌고 8월, 9월 또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히 그러면은 이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대형주가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냐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기술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성적을 이렇게 매기죠. 매 분기마다.
그렇게 성적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우리 실적을 확인하는 건데 주요 기술 기업들은 기술력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 살펴봐야 할지 어떤 기술주들 조금 더 짚어봐야 할지 궁금한데 자, 여기서 하나 주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기술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그렇죠. 말씀해 네네.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RM 이 IPO에 뛰어드는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삼성, 애플,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이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 IPO 이제 기업 공개에 뛰어드는데 이 ARM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정희입니다. 바로 여기 얼굴을 보실 텐데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독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엔비디아에 팔려고 했는데 2020년에 보시면은 매각 발표를 했었는데 독과점 우려 표명으로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팔지 못했던 것을 삼성전자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한국계라고 하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도 완전히 인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도 그렇고 또 애플도 그렇고 SI 전략적 투자죠. 그래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ARM을 둘러싼 반도체의 지형 변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말 그대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도 삼성이나 또 애플에도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역대 몇 번째로 큰 IPO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2014년에 알리바바가 있었고 또 2012년에 메타가 있었는데 메타 아시죠, 그죠? 이 다음에 바로 이 ARM 기업 공개입니다. 그만큼 삼성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그토록 애타게 목표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전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또 하나 이슈를 소개해드리면 5일날 누가 어디를 떠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죠. 근데 이 순방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9월 5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면 G20, G20 20개의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모이는 뉴델리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지금 나가면은 대체로 주제가 뭐가 되냐? 안보는 기본이에요. 다자 영역은 기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거론되는 우리 관련된 산업이 디지털 그리고 기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자, 기술주가 반등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계 글로벌 주식 환경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기술주 밀겠다. 이래서 지금 다른 예산은 깎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는데 오히려 핵심 이 기술과 관련된 업종과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투자를 하기로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업황을 회복한다 말만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RM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규모로 이제 세 번째 규모로 이렇게 IPO 시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윤 대통령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좀 끌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자 그렇다면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주에서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혜도 받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네. 부분인데 포스코까지 이야기를 하면
에이, 또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퓨처엠이야? 에이, 알아요. 그 기업들. 이러실 텐데, 포스코 DX입니다. 바로 참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22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뒤늦게 조명받고 있지만 가장 화려하게 조명받을 기업이 포스코 DX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IT 사업과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돼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10월쯤에 이제 결정이 돼서 코스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만큼 이 주식시장 내에서도 인정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물론 이제 주가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만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던 게 또 이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 또 기가 솔깃해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포스코 DX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면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시에 건설하는 양극재 2단계 생산 공장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포스코 DX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자기 사업으로도 이득을 얻고 또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또 발주하는 사업으로도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가능한 기업이 포스코 DX고요. 또 시스템 전반을 이제 구축할 그런 담당으로 또 이제 포스코 DX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역할이 있겠지만 다른 2차 전지 기업도 얼마든지 그 기술력에 따라서 포스코 DX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기업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주목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흔히 주목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 현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기업이죠. 뭐 그럼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자, 차량뿐 아니라 이 그룹사의 또 인프라, 또 밸류 체인과의 연결, 또 전반에 거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룹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니까요. 사실 현대차 그룹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가면서 세 글자 디지털이거든요. 그 디지털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향후 5년간 매출 성장이 연평균 18.5%가량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룹사 가운데에서는 현대그룹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20년 동안 시기별로 이제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현대오토에버에 더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는 현대글로비스였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대로 그냥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데 그 기업이 이름이 하나마이크론이네요. 자, 한번 보시면 화면을 바로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이게 투자 전문가들은 계속 차표를 여러분들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2018년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을 해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보시면 4,800에서 8,944로 꾸준히 상승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약간 부침이 약간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죠. 자,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 부분을 좁혀놓은 그래프라서 그렇지 좀 크기를 높여놓으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자, 삼성 엔비디아 공급의 수혜 종목을 두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HBSP,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완성품 이제 이 회사죠. 이 회사들의
첨단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 상황이죠. 이럴 때 설비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절대 손을 끊을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자, 매출액도 조금 전에 쭉 보셨죠. 2022년 매출액이 8,944억으로 이제는 정말 1조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로 향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1조를 돌파하면 주가가 확 뛰어요. 그래서 그전에 과연 그런 기업들 중에서 1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어디냐? 그렇게 봤을 때 바로 기술주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 보시면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따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투자자들이 모르는 빚을 지거나 또는 뭔가 구멍이 나 있거나 회계장부상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영업 손실을 메꿔야 되는 경우인데 안 그래요. 그만큼 하나 마이크론의 지금 회사 경영 구조가 건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너무 덜쭉날쭉하는 기업들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유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기업도 불안해요. 그런데 계속 안정적으로 이유 있게 근거 있게 마음이 놓이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마침 하나 마이크론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추천 종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알차고 유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포스코 DX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아주 히트였죠. 방금 말씀드리고 나간 하나 마이크론 상한가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로 오늘 해성DS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 금요일 날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전체적으로 당겨갔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지만 그동안의 주가는 상당히 옆으로 기었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제 뭐 6% 올라와서 이제 연초 대비 30%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여기보다 더 올랐었거든요. 왜 더 올랐었죠? HBM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는 AI 시대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역전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동안 뭐 HBM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 칩 해가지고 이수 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패키지 기판 말씀드렸죠.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 삼성전자 제일 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연초 대비 SK 하이닉스는 60%가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격차가 30%포인트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비중을 줄여놨던 삼성전자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폭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희비가 교체했던 게 오히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떻게 이 회사의 이익 전망이 바뀌고 있나 좀 들여봤습니다. 근데 일주 전에 급격하게 이익 전망을 지금 올렸어요. 지난주에 올린 건데요. 9조 8천까지 이렇게 올랐죠. 지난 한 4주 전까지만 해도 8조 5천, 6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4주 전 대비해서 15.8% 영업 전망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좋아질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D램 쪽,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죠. 이쪽에서 이제까지 좀 헤매고 있다가 흑자전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단 낸드 쪽은 여전히 영업 적자 그쪽이다. 그러나 영업 적자 또한 폭이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HBM과 DDR5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D램 업체 전 세계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인데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가 그쪽에서 계속 부각되니까 우리는 SK하이닉스만 쳐다봤었죠. 그러나 절대 강자는 누구였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버티고는 있는데 이쪽 HBM3 쪽으로 조금 늦었다. 그렇게 SK하이닉스 달려간 동안 딴 데를 좀 쳐다보고 있다가 밤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엔비디아한테 HBM3를 공급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왜 전해질 수 있었냐? 그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HBM3에 대한 턴키 생산 체제가 상당한 강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설계도 하고요. 메모리를 만들기도 하죠.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믿고 맡기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가는 상당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고객사가 이쪽 관련해가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KB증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현재는 한 4-5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2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8개에서 10개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쭉 밀려 내려왔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던 주가가 한순간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개인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한테 물량을 많이 뺏겼습니다. 오늘 장 상당히 궁금한데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면 말이죠. 지금 중앙 정도까지도 아직 안 왔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밑에 있죠. 그래서 PBR로 봤을 때 쭉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HBM 관련해 가서 뉴스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주가가 오르려고 하나 봅니다. 금년 그 예상 PBR을 이렇게 보니까요. 삼성전자 PBR이 1.4배입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낮네요. SK하이닉스 1.5배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있죠. 핸드폰도 있고 다른 통신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전도 있고 한데 아주 퓨어 플레이는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HBM3 해가지고 오롯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는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거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HBM3나 DDR5나 여기서 포지셔닝이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PBR 1.4배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미 상당히 리레이팅이 돼서 주가 재평가 작업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밑부분에 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오늘 정도의 목표 주가가 더 올리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91,000원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29% 남은 삼성전자.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이죠. 펀더멘탈은 오늘은 해성 DS 보시겠습니다. 해성 DS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업체 중에서는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심텍 그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BH는 뭐 애플 관련해 가지고 뭐 패키지 기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애플 쪽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반응이 좀 어쩔 것 같은데 거기 물음표가 좀 많으면서 주가는 좀 처져 있죠.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 회사는 이익률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회사 주가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아무래도 실적 저점인 이런 분위기인데도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았습니다. 16% 높죠. 근데 이게 회사가 좋아진다고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그 부가가치 쪽이죠. DDR5의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고 보면 이 영업이익률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목을 패키지 기판에 견인한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성DS는 자동차용 그 반도체 리드 프레임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뭐 매출 한 반 정도 이제는 되는 것 같고 DDR5 이쪽에 많이 비중 가는 이쪽 패키지 기판도 매출이 이제 반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쪽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현재는 한 뭐 19%, 18% 여기 있는 매출 비중이 이제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게 매출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마진 구조도 바뀝니다. 매출 구조도 이렇게 막 성장이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익 구조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최근에 7월 말까지 8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밀렸죠. 근데 중기 이동평균선에 다시 지지를 받고 슬금슬금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어서 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보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리레이팅을 한번 22년도에 했고요. 쭉 한번 밀려서 저점 부분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그쪽의 이익 모멘텀 때문에 따라갔던 거고 이제는 DDR5 패키지 기판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PBR 보겠습니다. 해성DS 2.2배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높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익률이 다른 회사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 25%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자, 펀더멘탈로 해성D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국 증시 9월 금리 동결 기대감 속 고용 둔화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의 일면 바스권 속 테마주 장세 지속 페드 발언 주목, 이제 성장 가능성 치솟는 기술주 살펴보자 세 가지 종목 공략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와 엔비디아 효과를 받는 삼성전자, 그리고 패키지 기판이 견인하는 실적 성장 확인 이제 가능합니다. 해성DS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